네.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NGCF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2학번 김현도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의 챕터를 따라가면서 쭉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협업 필터링 CF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행동 패턴이 유사한 사용자들은 아이템에 대해서도 비슷한 선호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용자가 같은 영화를 여러 편 시청했다면, 한 사용자가 추가로 본 영화를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대표적인 방식이 행렬분해 MF인데요. MF에서는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을 각각 임베딩 벡터로 만들고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 추천 점수를 계산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U는 사용자 임베딩을 나타내고 이 I는 아이템 임베딩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 값이 클수록 이제 사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이것을 NLP에 얹으면 이제 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인 NCF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아이템을 임베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아이템과 상호작용했는지 또는 어떤 다른 사용자와 비슷한지를 직접 반영하지 못합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 아이디를 바로 임베딩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아이템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임베딩 생성 과정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냥 이 사용자가 임베딩 되면 그냥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아, 사용자의 정보만 임베딩 된 거지, 아이템이랑 어떻게 사방장은 되는지는 이제 임베딩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 논문에서는 이 점을 기존의 방식의 한계로 보는데요. 사용자 임베딩 자체에 협업 신호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면 이후 상호작용 함수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방대한 연결 속에서 의미 있는 협업 신호를 수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사용자 아이템 그래프의 고차 연결성, 즉 하이 올더 커넥티비티를 활용합니다. 네, 다음 이 고차 연결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 U1은 사용자는 U1이고 아이템은 I를 뜻합니다. 여기서 1차 연결인 U1 I2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용자 U1이 아이템 I2와 직접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심 정보를 나타내는 연결입니다. 네, 다음은 2차 연결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용자 U1과 사용자 U2가 같은 아이템 이 I2를 소비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용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행동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3차 연결입니다. 사용자 U1과 비슷한 사용자 U2가 아이템 I4를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U1은 아직 I4를 직접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지만 U1과 U2 사용자들 사이는 행동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U1에게 아이템 I4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의 원리를 이제 그래프 경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살펴볼 NGCF는 이런 정보를 단순히 학습 데이터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베딩 생성 과정에 직접 반영합니다. 사용자 임베딩은 연결된 아이템들의 정보를 받아 업데이트되고 아이템 임베딩은 연결된 사용자들의 정보를 받아 업데이트됩니다. 네, 여기서 여러 레이어를 쌓으면 이제 1호뿐만 아니라 2, 3호에 있는 고차 협업 신호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봤던 저번 주에 리뷰했던 논문에서도 이제 GCN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옷을 두 개까지만 보고 그거를 여러 겹 쌓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동일하게, 약간 유사하게 이 NGCF도 이제 여러 여러 레이업을 쌓아서 이제 더 다양하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천 시스템 관점에서 홉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1홉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소비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홉은 이제 U2와 U1 사이의 관계를 말하니까 이제 비슷한 사용자가 되겠고, 이제 3홉은 비슷한 사용자가 비슷한 사용자가 소비한 이제 새로운 아이템. 뭐 만약에 아까 보면은 i4를 U1한테 추천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3홉의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홉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방법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는 이제 초기의 인베딩 값들을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값들을 그대로 예측하지 않고 그래프 위에서 서로 전달할 겁니다. 이제 전달 과정은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메시지 컨스트럭션입니다. 이는 아이템이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보낼지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크게 두 항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항인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f라는 함수가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이제 f라는 함수인데, 이제 첫 번째 항인 이 w1, e1은 아이템 자체의 인베딩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번에 다루었던 GCN의 이웃 정보 전달과 비슷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항은 이제 아이템 인베딩과 사용자 인베딩을 원소별로 이게 곱한다는 기호인데요. 그래서 원소별로 곱하는 값입니다. 이 항을 통해서 단순히 아이템 자체의 정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템과 현재 사용자가 어느 정도로 잘 맞는지 그런 상호작용을 메시지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와 아이템이 특정 취향에서 모두 큰 값을 가진다면 이 원소 곱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용자와 아이템 사이의 상호작용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식 앞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정교화를 위한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메시지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이 어그리게이션이란 뜻이 집계해서 뭔가 합친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정말 합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자신과 연결된 모든 아이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기존 정보와 함께 더합니다. 그 후 리키-렐루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이제 사용자 인베딩 EU의 원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왜 렐루를 안 쓰고 리키-렐루를 사용을 했냐는, 이제 저자들은 이제 추천 관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긍정적인 신호뿐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관계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음수 신호도 유지하려고 이제 리키-렐루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메시지 어그레이션을 통한 이식을 이제 여러 겹을 쌓으면 그것이 이제 일반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이런 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하면 1홉의 정보가 들어오고 이걸 이제 겹겹이 쌓으면 이웃의 이웃 그리고 그 이웃의 정보까지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니까 이게 다 노드별 수식인데요. 이제 이런 노드별 수식을 전체 그래프에 대해 한 번에 계산하면 이런 매트릭스 폼이 됩니다. 이 식도 이제 되게 긴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항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항인데요. 첫 번째 항은 이제 이웃 정보와 자기 자신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L 있잖아요, L. 이 L은 저희가 저번 주에 GCM 공부할 때 잠깐 살펴봤던 라플라시안 행렬입니다. 라플라시안 행렬은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 그래프를 정교화한 행렬이라고 저희가 보고 넘어갔었고, 이제 이 I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즉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L 플러스 I, 여기는 이제 이웃 노드 정보와 자기 자신의 정보를 같이 모으는 이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항은
그래프를 통해 전달된 이웃 임베딩과 현재 노드 임베딩을 원소별로 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설명한 사용자와 아이템 사이의 상호작용 정보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렇게 살펴보았던 이 부분들이 이제 그냥 행렬 형태로 나타난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레이어를 통과하면 각 층별 임베딩이 생성되고 모든 층의 임베딩은 컨캣해서 합치게 됩니다. 여기 이 짝대기가 이제 컨캣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친 최종 사용자 임베딩과 아이템 임베딩의 내적, 이 내적을 이용하여 추천 점수를 계산합니다. 학습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논문 리뷰할 때 살펴봤던 BPR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BPR은 이제 순위를 매기는 손실 함수라고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적화 기법으로는 이제 미니 배치 아담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이 NGCF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한 그림인데요. 이제 먼저 가장 아래가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아래에서 사용자와 아이템의 초기 임베딩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첫 번째 레이어 이제 1홉에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직접 연결된 이웃 정보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웃의 이웃 정보가 반영되고, 세 번째 레이어에선 더 먼 고차 연결 정보까지 반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각 층에서 만들어진 임베딩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뽑히게 되고, 이제 여기서 서로 컨캣됩니다. 합쳐지고 이제 최종 사용자 임베딩과 아이템, 이제 이 친구 둘이 U1과 아이템 I4의 최종 임베딩이 될 텐데요.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내적을 계산해서 추천 점수를 얻습니다. 이 학습 시에는 이 BPR 로스를 기반으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 그림 하나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관련 연구인데요. 관련 연구에서는 이제 NGCF가 기존 추천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핵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모델 기반 CF입니다. MF나 NCF 같은 모델들은 사용자와 아이템 사이의 연결 구조를 임베딩 생성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결 구조는 주로 학습 로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제 반영이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기반 CF인 이제 홉 REC입니다. 네, 홉 REC도 이제 여러 홉에 떨어진 사용자와 아이템 관계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최종 모델 예측은 여전히 MF로 사용합니다. 네, 이제 그래프 신경망 기반 모델 중에서는 이제 GC, MC는 이제 사용자 아이템 그래프에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한 개의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연결된 관계 중심만 학습을 하게 돼서 이제 깊은 이제 2홉, 3홉 그런 관계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핀세이지는 이제 여러분들 핀터레스트 아시죠? 이제 그 핀터레스트에서 사용했던 추천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핀세이지는 이제 여러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지만 주로 이제 아이템과 아이템 그래프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 전체 이분 그래프에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NGCF와는 이제 구조와 목적이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펙트럴 CF는 이제 그래프의 고유값 분해를 통해 사용자 아이템의 연결성을 찾는 모델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고유값 분해에 필요한 계산 비용과 메모리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NGCF가 최신 협업 필터링 모델들과 비교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가? 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레이어 수나 드롭아웃 같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습된 사용자와 아이템 표현이 실제로 고차 연결성의 이점을 얻는가입니다. 네,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총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고알라. 자, 이 친구는 이제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서 체크인을 한 기록이고,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를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옐 2018은 이제 음식점이나 지역 업체에 대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이고, 이제 아마존 북은 아마존의 도서 관련 사용자 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각 이제 데이터 중에 80%는 이제 무작위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학습 데이터 중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10% 분리를 하여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검정 셋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가 방식으로는 이제 탑 20 추천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학습 데이터에서 보지 않은 모든 아이템을 후보로 두고 모델이 각 아이템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후 점수가 높은 상위 20개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는 이제 리콜과 NDCG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제 리콜은 사용자가 실제로 소비한 테스트 아이템 중 추천 목록 20개 안에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 NDCG는 이제 그 정답 아이템이 추천 목록의 몇 번째에 위치하였는지를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리콜은 정답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를 볼 수 있고, NDCG는 정답을 얼마나 위쪽에 배치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모델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베딩 차원은 64, 배치 크기는 1024를 사용하였고, 최적화는 아까 봤던 아담 미니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 레이어는 3개로 설정을 하였고, 이제 노드 드롭아웃은 0.0, 기본에 이제 메시지 드롭아웃은 0.1, 이제 얼리 스탑은 이제 50에폭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중단을 하게 하였고, 이제 학습률과 이제 정기화 개수 드롭아웃 비율은 이제 그리드 서치로 이제 정하게 돼서 모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표가 다른 모델들과 이제 비교한 NGCF3의 성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세 데이터 중에서 당연히 이제 NGCF 이 모델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제 이 홉 REC인데요. 이제 홉 REC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은 이 고차 관계를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베딩 안에서 직접 모델링하는 방식이 이제 더 효과적이다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GCMC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이 친구는 아까 보았듯이 이제 하나의 레이어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 NGCF가 더 성능이 높은 걸 보아서는 이제 1홉 정보뿐 아니라 이제 여러 레이어를 통해서 고차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표는 레이어 수마다 이제 성능을 기록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네, 여기 이 모델은 4겹이 가장 높았지만 이제 여기는 3겹이 높았고 여기는 4겹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층과 3층을 사용했을 때 1층보다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를 보시면 3개를 쌓았을 때가 더 성능이 좋으니까 이제 레이어를 항상 깊게 쌓는다고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깊은 레이어를 사용할수록 물론 더 먼 노드의 정보까지 들어오지만 관련성이 낮은 노이즈도 함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총 3개의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기본 설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테이블 4의 이 표는 NGCF의 프로파게이션 방식을 다른 그래프 컨볼루션 방식으로 교체한 결과인데요. 이제 실험 결과 NGCF의 원래 방식이 SBD 그 교육과 분해 GCMC 핀세이지 방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웃 노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사용자와 아이템의 상호작용 메시지에 넣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드롭아웃의 비율에 따른 성능 변화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드롭아웃이 뭔지 이제 완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몇 개의 노드를 무작위로 이제 꺼버리는 건데, 이제 그게 그냥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메시지 드롭아웃은 이제 전달되는 임베딩 값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이고, 이제 노드 드롭아웃은 그래프의 일부 연결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드에서 노드 드롭아웃을 사용을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비율이 너무 커지면 성능이 이렇게 여기선 훅훅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실험에 학습된 임베딩을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이 별 모양은 이제 사용자를 의미하고, 이제 같은 색의 점은 해당 사용자가 소비한 아이템들을 뜻합니다. 먼저 왼쪽은 MF 임베딩이고, 오른쪽은 이 NGCF 모델의 임베딩입니다.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와 관련 아이템들이 비교적 넓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상호작용한 사용자와 아이템의 관계가 임베딩 공간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이 NGCF를 보면 사용자와 이 해당 사용자가 소비한 아이템들이 가까이 모여 있으면 사용자별로 이렇게 뚜렷한 이런 클러스터, 이런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NGCF의 그래프 프로파게이션이 이 사용자 아이템 연결 구조를 임베딩 공간에 반영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 논문은 기존 협업 필터링 모델이 사용자 아이템 상호작용의 구조를 임베딩 생성 과정에 직접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아이템의 관계를 이분 그래프로 구성하고, 그래프 위에서 임베딩을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NGCF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NGCF에서는 사용자 임베딩이 연결된 아이템들의 정보를 받고, 아이템 임베딩은 연결된 사용자들의 정보를 받습니다. 여러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쌓으면 직접 연결된 아이템뿐만 아니라 같은 아이템을 소비한 유사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소비한 다른 아이템까지 고차 연결 정보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높은 성능을 통해 그래프의 협업 신호가 잘 포함된 사용자와 아이템 임베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 게 이제 이 논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